대한민국 이 산업의 물꼬를 탔던 3인방 누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산업단지인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제가 수출에 어떤 좀 저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수출 그 산업기지의 어떤 그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이 구로공단이 80년대 와서는 위기에 빠집니다. 이유는요, 전 세계적인 경제 산업 이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이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확대, 임금의 상승, 3D 업종의 깊이,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 뭐 여러 이유들로 그 밀집되어 있는 이 구로공단이 서서히 비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업단지 공동화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1980년대니까 사실 이 단지가 만들어진 지도 20년이 넘으면서 노후화도 진행이 된 겁니다. 통계를 보시면요, 1988년 42억 달러 수출 정점으로 구로공단의 공동화, 슬럼화가 가속화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제 드디어 이거 구로공단 구조조정의 시대가 왔고요. 기업 부도 현상이 본격화됩니다. 우리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결심을 했죠. 구로단지를 첨단 산업단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97년에 구로 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자, 이건요, 수도권 지역 내 산업 입지로서 이 최적의 입지를 갖춘 그 이점을 활용해서 벤처기업, R&D, 첨단 정보, 지식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것, 이걸 목적으로 하는 변화를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지가 궁금합니다. 자, 아까 제가 변화의 그 계기가 됐던 그 연도가 몇 년도라 그랬죠? 맞습니다. 1997년부터 추진이 됩니다. 입주 기업의 업종을 첨단 업종으로 바꿉니다. 이와 동시에요, 1997년 7월에 공업 배치 및 이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 및 이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하면요, 비제조업이나 이 R&D 업종의 서울 산단 진입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이 소프트웨어 분야 업종의 입주 허용을 대폭 확대했고요. 아파트형 공장,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부르는 공간에 입주하거나 건축할 때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준 겁니다. 들어올 수 있도록 문도 열었고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 거죠. 자, 이러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이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구로공단을 다시 재생을 시킨 겁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네. 그럼 이름은 언제 바뀐 건가요? 이름은 2000년 12월 14일입니다. 구로동의 키콕스 벤처센터에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명명 선포식을 기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후화된 산업단지가 짧은 기간에 첨단 산업단지로 바뀐 사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그런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구로공단의 모습들을 쭉 보면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저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면서 왔었는데, 오늘 제가 이 최욱 팀장님한테 한번 그 성공 요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공통된 의견들은 크게 세 가지로 축할 수가 있습니다. 단어의 공통된 의미를 연결지어서 입 세 가지 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거의 일타 강사들이 주로 쓰는 네,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 입은 네. 최적의 입지 여건. 보시다시피 여기는 교통이 좋고요. 우수한 인력들의 수급이 편하고요. 수도권이라는 최대 배후 단지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입에 해당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주 규제 완화의 입이 되겠습니다. 일반 제조업에서 네. 지식 기반 산업까지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대폭으로 늘려버리고,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공장에서 총량 규제에서 제외를 시켜버린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입은 산업 입지 정책의 입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도 1997년도에 발표하기 직전에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최태성 선생님 뒤에 놓여져 있는 문서철 보시면 그것이 바로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 원본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본이에요? 예. 사실은 역사 아는 사람으로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사료,
이제 이게 사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고부가가치 첨단 정보 지식형 산업을 유치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금 지원, 세제 감면, 이런 사업 시행자에 대한 건설비 75%까지 자금 융자 지원 같은 정말 첨단화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IMF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행정구역 때문에 구로동 일대를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동 일대를 가산 디지털 단지. 일반인인 저로서는 이게 더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구로 디지털 단지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자, 그렇다면요, 이 일대를 묶어서 애칭처럼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G밸리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름의 탄생에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때는 2008년이었습니다.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가 이 활성화되면서 언론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산단공, 입주기업, 언론사가 함께 고민한 끝에 구로의 G, 가산의 G, Great G. 죄송합니다, 발음이. 다 앞글자가 G. 그래서 이걸 활용하자라는 의미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게다가 세계적인 단지로 거듭나길 바라는 글로벌까지 모이면서 G밸리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산업박물관과 관련이 있으신 분 누구신가요? 저요. 여기 이 산업박물관에 입주해 있는 이곳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G밸리 산업박물관이고요. 맞습니다. 이 G밸리 산업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좀 가능하실까요? 서울시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도움을 받아 국내 최초의 그 산업박물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의 G밸리에 이르기까지 구로구 일대의 산업 역사를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 서울시에서도 산업과 사람의 성장, 과거를 기념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는 G밸리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이 G밸리로 불리는 이유는요. 최근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의 업종 비중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도시형 첨단 IT 업종인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지식 기반 산업 비중이 무려 70%를 넘었습니다. 그리고요,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구축도 아주 활발한데요. 대학과 기업들 간의 그 상호 정보 교류, 기술 이전 같은 연구와 디자인 중심의 단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동양의 실리콘밸리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니까 G밸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산업단지의 그 부활 사례는요, 수도권의 반월, 시화, 인천 남동 산업단지 등으로 정말 확대 벤치마킹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 사장님께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산단공,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수출, 채용, 일자리 이런 지원 사업부터 R&D, 기술 이전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업의 그 경영의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G밸리는 세계 최대 IT 집적지로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창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서 이 세계가 주목하는 산업단지로 만들어서요, 입주 기업과 한국 경제가 정말 비상할 수 있는 성공의 난리가 되기 위해 오늘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산업단지 이 역사 탐방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감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과거를 되돌아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전자산업, 도시명 첨단산업단지 변모된 실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앞으로 디지털밸리가 국내 IT 산업의 메카로 동양의 실리콘밸리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G밸리에 입주해 있는데 잘 몰랐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과거를 알게 돼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더 대단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랫동안 일하면서도 왜 G밸리인지 이런 몰랐어요. 쭉 있는 과정이 제가 그 안에 지금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동이다, 이수가. 제가 알아가서.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오늘 저도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맨 처음 구로공단의 정식 명칭이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 그러다 이제 이름을 바꾼단 말이에요.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이름이 또 바뀝니다. 이제 G밸리.
근데 그 이름이 바뀌는 과정마다의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는 그 역사에 관통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일했던 우리 이 청춘들이 있었다는 것. 울산, 창원, 여수, 구미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산업단지 이야기 역시 있습니다.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